안녕하십니까. 법선생TV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냐, 이제 이런 문의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상속세 중에서도 상속세 납세 의무자와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자신한테 맞는 절세 전략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이제 상속인과 수유자이죠. 상속인이라는 거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그 수유자도 마찬가지지만 좀 다르죠. 이제 상속인은 법적 상속인을 얘기하는 거고, 수유자는 유언이나 증여 계약 후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속세 계산 구조는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분명히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겨놓으신 그 재산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간혹 가다가 상속인들이 내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상속세는 한 번이에요, 한 번.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납부를 이제 상속인들이 납부를 하는 거죠. 자, 먼저 총 상속 재산을 보시면 본래 상속 재산에 간주 상속 재산과 추정 상속 재산을 더해줍니다. 본래 상속 재산이라는 거는 이제 알겠죠, 여러분? 이제 남겨놓으신 그 재산을 얘기하는 거고, 간주 상속 재산에는 보험금, 신탁 재산, 퇴직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수취를 하는 거, 그리고 피상속인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이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유족연금이나 유족 일시금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거는 제가 챕터를 다르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정상속재산은 원래는 상속재산이 아닌데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거나 채무 부담을 했다라던가, 이랬을 때 이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었을 때는 이 사용처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 금액들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들어가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라는 걸 빼줘요.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과세가액 불산입을 한번 볼게요. 공익법인 또는 공익신탁에 출연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재산을 이용해서 좋은 일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그 상속재산에서 비과세를 빼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인데, 여기서 또 빼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차감을 해주는데, 여기서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된 비용이지만 최저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채무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가 있는 금액을 빼주는 건데, 직접적인 어떤 채무뿐만 아니라 보증채무나 연대채무도 포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합산 증여재산이라고 그래서 상속 개시가 일어나기 전에,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던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상속세에 같이 포함해서 상속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속 개시 전에 증여를 했으면 그때 증여세를 납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중과세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세법에서는 자,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세액공제를 보시면 증여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에 과세가 되지만 그때 납부했던 그 증여세에 대해서는 다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이 되면 과세가액이 있고, 이 과세가액에서 또 법에서 정한 상속공제액을 또 차감을 해줍니다. 그 상속공제는 총 이제 7가지의 공제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그리고 기타 인적공제에서 자녀나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요.
근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쳐봤더니 그 금액이 5억 원에 안 되더라 라고 하면은 최대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을 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배우자 공제로 차감을 해주지만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2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계산된 이 산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상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법정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하되 또 30억 원을 최대 한도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만약에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0억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해서 피상속인이 남겨놓으신 재산가액 중에 금융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면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다 공제가 가능하고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해손실공제,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거는 주택가격의 80%를 6억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7번까지의 모든 공제액을 더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공제 한도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상속세 이 과세가의 금액을 초과하는 공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계산된 게 과세 표준이고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이 조금 높죠. 1억까지는 10%,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0%가 적용된다는 거는 그 과세 표준의 반을 국가에서 가져가겠다라는 개념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누진세액이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으로 이렇게 차감을 합니다. 먼저 1억 같은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1억에 10%를 곱한 1,000만 원이 되겠죠. 5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5억에 20%를 곱하면 1억이 나오죠. 그 1억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상속세 가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이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 밑에 세대 생략 상속 할증과세라는 게 있어요. 세율에 할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증. 왜 할증을 하냐면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손주가 받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이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재산이 손주한테 이전이 된다, 상속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할증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2번의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있었는데 그 과정을 빼먹는 거죠. 그래서 할증을 해주겠다. 근데 만약에 그 상속받은 그 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 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할증은 40%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된 게 산출세액이고 여기에서 또 세액공제라고 해서 빼주는 게 있어요.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그리고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액공제는 기납부세액 개념,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기납부세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빼주는 거니까 단기 재상속세액공제라는 거는 상속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단기간 내에 또 상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를 또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상속이 단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공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만큼 공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된 게 이제 자진납부세액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 계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 내용들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